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황동문 선생님이 직접 겪은 하드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이 부분 역시 읽으면서요, 만약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굉장히 엄한 상사라든가 굉장히 엄한 스승님 밑에 있다면 우리 자신의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동문 선생님의 생생한 체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소개한 몰입 훈련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하지만 가끔씩은 아주 힘든 단계를 극복하는 경험도 필요하다. 한계를 넘는 체험은 사람을 불연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마치 마라톤을 하다 보면 지극히 힘든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고비를 넘기면 다시 충만한 자신감과 힘이 생겨서 계속 달릴 수 있게 되는 현상인 마라토너 하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최악의 상태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도전을 해서 극복해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도움이 된다. 특히 공부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극도의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질 수도 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은 자율적으로 노력을 해서 얻는 경우도 있지만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타율적으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얻어진다. 강제적인 하드 트레이닝은 비록 자율적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알게 해주고 이를 확장할 기회를 준다. 나도 살면서 몇 번의 하드 트레이닝을 경험했다. 돌이켜보면 이런 혹독한 훈련을 통해 강제적으로나마 내 한계에 도전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불연속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던 것 같다.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의 하드 트레이닝은 나를 몇 단계 더 성장시킨 계기가 되었다. 내 지도 교수님은 학생들이 별다른 계획이나 준비 없이 발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쉽고 간결하며 명료하게 전달하려면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예를 들어 잘 생각해서 준비하면 5분이면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아 10분씩이나 걸려서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말이 횡설수설하거나 중언부언하면 교수님은 준비가 미흡한 것 같은데 준비를 더 잘해서 다음에 발표하지 라고 발표를 중단하고 자리로 들어가셨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다. 교수님 사무실에서 내가 여름방학 동안 실험한 내용을 보고하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내 말을 가로막으시며 자네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으니 처음부터 다시 말해보게나 라고 하셨다. 당황한 나는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교수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준비해서 다음에 이야기하지 라는 것이었다. 보고를 중단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 다음부터는 교수님께 불려갈 때마다 벽을 향하여 보고 연습을 미리 하고 들어가곤 했다. 교수님은 주어진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청중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바보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발표하라고 강조하곤 하셨다. 학생들의 발표가 국내 또는 국제학회의 참석자들 중에서 단연 최고였다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 그 순간은 괴롭지만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다. 같은 실험실에 한 동기가 있었다. 이 친구는 석사를 마치고 어떤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그 다음에 내게 연락을 해왔다. 연말에 그룹사 전체 부서마다 대표적인 실적 사례를 발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룹의 회장을 포함한 그룹사 사장단, 임원과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는 큰 자리였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발표를 가장 잘해서 전 그룹사를 통틀어 1등을 했고 상금과 함께 회장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1등이라는 결과 발표를 듣는 순간 바로 지도 교수님 얼굴이 눈앞에 스쳐가더라고 했다.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눈높이가 올라간다. 그래서 중요한 학회 발표가 잡히면 혼신을 다해서 준비한다. 국제학회에 발표할 때는 출발하기 며칠 전부터 발표 준비를 하고 10시간 정도 비행시간 내내 발표 준비와 연습을 한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내내 발표 연습만 한다.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할 때도 연습을 계속하면서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 학회 중간, 쉬는 중간에도 계속 발표 준비를 한다. 목숨 건 전투를 하듯이 치열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되어 단상에 서면 발표에 완전히 몰입한다. 최선을 다했고 후회는 없다. 전투는 끝났다. 온몸에 힘이 빠지지만 속은 참 후련하다. 참석했던 동료나 지인으로부터 발표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이렇게 일을 정말 잘 마친 후에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근처 관광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눈다. 이것이 바로 혼신의 힘을 다해 몰입한 후에 따라오는 긍정적인 감정이고 최선의 맛이다. 바로 이 맛에 중독되어야 한다. 사람의 잠재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고 퇴화하고 반대로 쓰면 쓸수록 드러난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로 끄집어내서 갈고 닦아야 한다. 만약에 어떤 스포츠 선수가 평소에는 연습도 안 하고 느슨하게 지내면서 시합할 때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과연 높은 기량이 발휘될 수 있을까? 평소에 최선을 다해 연습해두지 않으면 시합 때라고 해서 절대로 높은 기량이 발휘될 수 없다. 특히나 나의 지도 교수님은 논문 쓰기 훈련에서 대단히 엄격했다. 당시는 컴퓨터가 없던 때라 타자기를 써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어김없이 오탈자가 나오곤 했다. 나는 사실 논문을 타자로 칠 때 철자 틀린 것이 몇 개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까스로 논문을 완성해 교수님께 가져가면 교수님께서는 대강 쓱 훑어보시고 바로 퇴짜를 놓으셨다. 철자가 틀렸다는 것이다. 다시 가져가도 마찬가지였다. 교수님은 철자 틀린 것을 바로바로 찾아내곤 했다. 이렇게 몇 번의 퇴짜를 거치며 본문의 철자를 완벽하게 수정해서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그림의 제목이라든가 참고 문헌이라든가 그런 곳에 나오는 오탈자를 찾아서 지적한 뒤에 또 퇴짜를 놓으셨다. 나 같은 아마추어가 어디에 소홀한지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둘 때 한 수 딱 잘못 두었다고 물러달라고 하면 물러주나? 그래서 철자를 완벽하게 수정을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본격적인 피드백은 그 다음부터다. 서론이 잘못되었다던가 결과 제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으면 부분 수정이 아니라 거의 처음부터 논문을 다시 써야 한다. 빨간 줄이 쫙쫙 그어져 있는 수정본을 받아들면 암담하고 우울하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완성해서 제출하고 철자부터 틀렸다고 퇴짜 맞으면서 다시 가져가기를 수차례 반복한다.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것은 논리적인 비약과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었다. 내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독자에게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완벽한 논문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논문의 구성과 논리 전개가 완벽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문장이나 단어가 하나라도 들어가서는 안 되며 반대로 필요한 문장이나 단어는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치 이 세상에 주어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완벽한 논문이 딱 하나 존재하는데 그 논문을 내가 찾아서 쓰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을 교수님은 단호하게 요구하셨다. 내가 생각해도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요구사항인지라
나의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어려운 교수를 만났나라면서 내 인생을 한탄했다. 논문 한 편을 완성하는데 몇 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굵직한 퇴짜만 8번 이상이었다. 그렇게 고된 훈련 끝에 학위를 마치고 연구소에 취직한 나는 몇 년 뒤 미국으로 박사후 연구원 포스닥을 가게 됐다. 그곳에서 논문을 하나 제출했는데 글쎄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 논문을 읽고 난 그룹 리더가 내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더니 이 논문을 누가 쓴 거냐고 물었다. 내가 썼다고 하자 그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몇 가지 사소한 부분을 수정하긴 했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이 논문을 이렇게 잘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잘 썼는데 이것이 가능하냐고 그는 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 역시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눈앞에 지도 교수님의 얼굴이 스쳐갔다. 나를 지도하시며 엄하게 조언하시던 모습들이 짤막짤막하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 순간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에 차서 원망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교육의 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교육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육을 통해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능력의 한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큼 사람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도 없다. 그리고 삶에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순간도 없을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몰입 훈련 그리고 하드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 부분을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제 페이스북 페이지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에서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지금은 금요일 밤 새벽 1시. 저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